네, 시장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프라이빗뱅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MC넥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메타버스의 실현입니다. 네, 메타버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정한 메타버스를 실현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네. 뭐 당연히 일단 메타버스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뭐 게임 등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에 이런 앱, 프로그램, 이런 게임이 필요한 거죠.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어쨌든 간에 콘텐츠 내지는 게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임들을 누가 만듭니까? 뭐 네이버, 오늘 알체라도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데 네이버가 만들고 펄러비스가 만들고 미국에서는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수많은 증강현실 그 소위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이쪽에 많은 전문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해서 협업을 이제 할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위직 스튜디오도 있고 덱스터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메타버스 게임 콘텐츠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프로그램을 작동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될까요? 플랫폼이나 미들웨어 솔루션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내지는 뭐 핸드폰을 사용할 때 기반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나 미들웨어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인지 윈도우 쓰시잖아요. 윈도우 같은 것들 바탕 위에서 게임 같은 것들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뭐 맥스트 같은 회사들이 이 현실과 가상 공간을 만들고 가상 공간과 현실을 이렇게 통합시키는 플랫폼 기술을 만드는 회사죠. 이게 자체 개발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XR 기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결론은 첫 번째는 그 콘텐츠가 필요하고 네. 둘째는 미들웨어하고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미래의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평면적인 메타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PC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PC를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게임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몰입감과 실제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XR, 소위 Extended Reality라고 하는 확장 현실의 기술의 결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XR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핵심 기술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VR, AR, MR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와 비디오 형식의 콘텐츠 유통만 가능했던 이 평면적 미디어 환경과는 달리 입체적 3D 공간 콘텐츠 소비가 가능해져서 몰입형 실감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단순히 콘텐츠 그리고 뭐 플랫폼 이렇게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XR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어려우시면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이렇게 네. 물어보신다면 센싱, 카메라 센싱과 트래킹 실시간 영상 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고도화된 카메라 센싱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하드웨어 내지는 이 기술이 앞으로 상당히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2차원적인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 3차원적인 메타버스가 가까운 미래에 이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재의 일입니다. 네. 사실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2030년이 되면 뭐 1.5조 달러, 원 아니고요.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이런 것들은 이제 2019년에 PwC가 발간한 Seeing is Believing 거기서 나온 보고서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나온 네. 얘기인데 이 보고서에는 사실은 그때는 메타버스란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XR 산업이 창출해낼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치만 강조하고 있고요. 이 고도의 센싱 기술이 바탕이 된 기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고도화된 센싱이 바탕이 된 기기가 현재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메타버스 3D XR 산업은 얼마나 우리 곁에 좀 가까이 있나요? 이미 와 있는데요. 이제 먼저 그 페이스북에 네. 그 오큘러스라는 그 XR 기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이제 VR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XR 기기고요. 물론 비슷합니다. 이 XR 기기를 착용한 채 왼쪽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로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지 않고 정말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나와 있는 가상 소셜 플랫폼보다 엄청나게 이제 진보된 개념인데 오큘러스 기기를 쓰고 그 게임 소셜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테레비를 계속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나오셔서 야 테레비에 들어가겠다. 야, 그만 봐라. 이렇게 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네. 그 애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도 2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애플은 이게 2년 전 아니네요. 4년 전 얘기인데요. 다음의 스마트폰은 여기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스마트폰 is AR glasses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스마트폰은 AR 기기이다라고 선언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또 보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애플의 XR 기기인데 시장에서는 2022년 정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런 기기들이 그냥 하드웨어로서 그냥 싸게 잘 만들어서 영업 마진을, 영업 이익률을 한 20% 내고 뭐 팔고 그럴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거죠. 오산이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페이스북은 자사의 XR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XR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타겟팅 광고나 관련 서비스에 결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R 디바이스가 수집하는 이런 사용자 데이터는 기존 스마트폰에 수집한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XR 기기를 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옆에 이제 뭐 아주 멋있는 자동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쳐다보는 표정이나 뭐 어떤 자동차를 또 쳐다보나, 어떤 분들은 뭐 소나타를 쳐다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페라리를 쳐다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왜 쳐다보는지, 얼마간의 기간 동안 쳐다보는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와 센싱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자율주행입니다. 지금 MC넥스의 자율주행 어떤 의미인가요? 뭐 당연히 자율주행은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거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율주행의 가장 큰 혜택은 안전, 그다음에 차량 내 시간 활용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하는 1억 마일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사실은 2016년 이후에 연 10% 이상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요. 테슬라가 안전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이게 이제 2021년 2분기 기준에서 100마일당 사고 발생 빈도를 이제 했는데 일반 차량의 경우 2.07건인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적용한 그런 자동차는 발생 빈도가 0.24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90%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것은 카메라뿐이다 라고 선언했다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래서 테슬라는 과거 테슬라 데이에서 이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풀 셀프 드라이빙 트레이닝 메커니즘을 공개했는데요. 이 세부적인 특이 사항을 보면은 첫째, 테슬라는 멀티 카메라 센서 정보를 통해서 벡터 스페이스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요. 이게 2D 이미지 스페이스가 아닌 3D로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것이고,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대신 방대한 데이터하고 심층 신경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이더, 레이더 등등의 보조 센서들을 이용하든 또는 이용하지 않든 이 메인은 카메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카메라 센서를 통한 이 자율주행 구현의 이 성장성은 좀 어떤가요? 이 카메라는 이제 렌즈를 들어와서 네. 빛을 디지털 신호로 이제 변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체를 식별하는 이 장점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질감, 색상 이런 것들이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카메라니까.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신호등 색상 같은 것도 다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아주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 시장이 2021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1.4억 개에서 2027년 가면 3.6억 개로 향후 5년 동안 한 200% 성장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너무나 제 생각엔 단순한 계산법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자율주행 레벨이 3, 4, 5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현재 예상치는 너무 보수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산업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몇 대가 늘어난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네. 그러나 한 대를 팔면 카메라 한 대를 팔면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 마진이 어떠냐, 이 수익률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단가가 스마트 기기의 3배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차량용 카메라는 사실 대량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원거리를 탐지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항상 외부 노출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동에 따른 높은 내구성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MC넥스에서 제공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MC넥스의 자율주행 관련 보유 기술을 보고 계신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카메라가 MC넥스의 카메라가 향후에는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될 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을 해보죠. MC넥스의 세 번째 키워드, 주가 조정, 실적 턴어라운드입니다.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되고 주가 조정세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MC넥스가 이제 카메라 센싱 모듈의 강자인데요. 이게 메타버스하고 자율주행을 어우르는 펀더멘털이 아주 강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밋밋했습니다. 네. 사실은 먼저 주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가 한번 보여주시면 그 연초 최고 66,500원에서 지금 35%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슈보다는 최근 IT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첫째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등의 이제 메타버스 기기, XR 기기가 출시되고 있고 더 출시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어느 한쪽에서라도 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선정이 된다면 회사의 가치, 그다음에 회사가 적용받는 PER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2022년 자율주행차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에 전장하라는 전방의 변화에 기인한 카메라 모델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냥 그러면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현재 차량용 카메라 모델 수주 잔고를 감안하면 시장 분석에 따르면요. 지금 현대차 1차 협력사에 등록이 돼 있고요. MC넥스는. 그다음에 전기차에 포함한 30개의 차종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을 수주를 받았는데 이 올해 연말까지 동사 수주의 규모, MC넥스의 수주 규모가 2조 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와 그러니까 4분기와 내년에 실적 가식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카메라 모델 전체 시장의 수요는 사실은 스마트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장에 들어가는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보다 단가가 3배나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XR 기기,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전기차의 카메라 모듈 노출도가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는 지난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35%나 고점에서 하락했지만 지금은 좀 바닥을 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실적주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동안 많이 조정받은 향후에 미래 성장성이 크고 밸류에이션상 조금 안전한 그런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본인의 판단과 그다음에 사업 보고서를 좀 많이 읽으시고 좋은 결정 내리셔서 한번 깊게 한번 자율주행과 XR 기기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네.
성장성과 탄탄한 실적까지 갖추고 있는 MC넥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성민의 히든마켓 스토리, 유한타증권 최성민 프라이빗 뱅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